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민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허민? 인터넷에 치시면 좀 아실 거고요.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좀 괴짜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되게 재미난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방송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는 자기 사주를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주를 한번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주 본원이 병진년, 신묘월, 무진일주고요. 차력법이 병진년, 임진월, 무술일주입니다.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사주입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카리스마와 뭐 황당한 좀 괴짜라는 부분을 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보통 그 괴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오타쿠나 이렇게 좀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카리스마가 부족하죠. 네, 근데 허민 대표라고 할게요. 허민 대표 이분은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되게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런 무게감만 주는 게 아니라 가벼움도 좀 동시에 주는 되게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예. 정말 특이한 사주입니다. 이분의 이력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서울대 역사상 최초로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은 뭐 한 번에 다다다 막 쉽게 쉽게 붙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진 않아요. 예. 항상 이렇게 좀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 더 크게 발전하는 법이 있습니다. 원래 사주에서는요. 그리고 게임 회사를 차렸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굉장히 크게 성공했는데요. 그거 성공하기 이전에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주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 18개 게임이 다 실패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믿고 쭉 가면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그 회사를 매각하고 3천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미국에 가서 너클볼을 배워와가지고 야구 구단도 창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버클리 음대도 입학을 했었고요. 되게 특이한 이력이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을 보고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그냥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 그럴 거예요. 예, 안 그럴 겁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고 뭐 여자랑 놀거나 뭐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막 이렇게 사는 사주 아니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물론 즐길 때도 즐기겠죠. 그렇지만 그 즐김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고요. 항상 좀 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한 재미를. 도전이라고 하면 너무 뼈를 깎는 고통 막 이런 게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재미. 예.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만 가득하면은 재미를 찾다 보면요. 어떤 것에 실패해도요. 괴롭지가 않잖아요. 나는 그 일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도전하고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재밌으니까.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주의 리더십은 되게 재밌어요.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카리스마가 강하고 뭐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어쩔 때는 냉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강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허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막 냉정한 유형도 아니고요. 오히려 좀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유형에 속해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회사의 직원들의 좀 힘을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끌어올려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벤처 회사를 차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 회사는 이 개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그냥 대기업이라든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더 중요해요. 개인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벤처 기업은 아직 시스템이 되게
단단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오히려 더 극대화해서 쓸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 허민 대표 사주의 그 특수한 리더십이 굉장히 잘 작용했다고 봐요. 오히려 이 허민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갖춰진 회사랑은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능력을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시스템이 오히려 없으면서 개인에게 많은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사주라고 보여져요. 그것도 그냥 닥달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숙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접근하면서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능력이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 사람의 회사라면은 정말로 일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같이 제가 만약에 기업인이라면 굉장히 같이 동업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주만 봐도요. 그냥 사주를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본원 무진이고 차력 무술일주예요. 이런 조합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거의 보기가 어려운 일주 조합이기도 하고요. 월주에 무진일주에 신묘월이 관을 공격하는 신금의 능력도 워낙에 좋고요. 이 사주가 잘 되면은 굉장한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기도 해요. 예, 그게 되게 능력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거부가 되는 데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주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확실히 사업을 하는 유형의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도전하고 했을 때 무조건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사주는. 근데 뭐 똑같은 사주라 할지라도요. 뭐 사업을 안 하면 당연히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이 사주가 막 그냥 평범한 회사를 입사하거나 이러면 뭐 능력의 저하가 발생하죠. 사실 뭐 그래도 이 사주는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일반 그냥 평범하게 살다 하더라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건 또 손해죠. 굉장히 손해고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게 이분이 막 가정을 신경 쓰거나 뭐 이런 거에 제약을 가지게 되면은 능력적 하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특수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사주를 모르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서 살까라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예요. 왜냐면 이미 자산이 거의 1조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망할 수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실패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계속 그냥 실패해서 좌절하거나 이런 걸로는 전혀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자기가 살아있는 한 계속 도전하고요. 계속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산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좀만 더 주변에 뭔가 완벽한 궁합 뭐 이런 것만 잘 맞춰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하나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주를 봐봤어요. 허민 씨의 사주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자기 사주를 볼 때 뭐 미래를 보고 막 이런 것보다요. 자기 사주가 어떻게 하면 내 사주에 맞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사주, 허민 씨 사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주예요. 그냥 단순히 바쁘게만 살고 정신없게만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명상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잘 찾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